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왕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 주주분들 이 간밤에 있었던 소식을 듣고 참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왜 쟤네 둘이 싸우는데 왜 새우등이 터져? 새우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여러분들 만약에 또 테슬라를 투자하신 분들이면은 뭐 어떻게든지 이제 인볼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얻어 맞는 거죠. 참 아예 예상을 못한 거는 아니고 한 번씩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설마 그러겠느냐 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형님이 지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와 함께 했었던 그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 확고한 신념을 기준으로 일을 해왔다는 것을 좀 어떻게 보면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도 참 약간 좀 난감합니다. 네, 아무튼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이슈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긍정적으로 말하기도 참 쉽지 않고 아무튼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건 그거고 지금 이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테슬라 스프링 업데이트가 드디어 뿌려졌다. 네, 아무래도 제 차는 2020 모델 3 롱레인지 모델 그리고 하드웨어 3.0 아톰이다 보니까 업데이트 되는 부분에서 좀 제외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구두로라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컨텐츠 이끌어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사소한 오류 수정이라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항상 모든 업데이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윈도우 업데이트 할 때 수많이 업데이트 되는 그런 보안 업데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이 업데이트 리스트에 없는 내용들도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는 뒤에서 좀 설명드리고 일단 첫 번째로 뜨는 게 바로 도착 에너지 설정이죠. 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내 배터리가 이 정도 남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위해서는 어떻게 충전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해가지고 안 와닿으실 거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영종도 시사이드 파크에 있고요. 경로를 부산 찍어볼게요. 부산역까지 갔는데 지하철로 그냥 찍어버릴게요. KTX 말고. 네, 계산을 합니다. 경로 계산하고 근데 별도로 뭐 도착 에너지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충전 기본적으로 이렇게 땡기면은 다시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도착했을 때 10%는 남아있을 그런 경로를 통해서 안내를 해줘요. 제 차가 지금 43%인데 이 테슬라는 너 한 2번 정도 충전 겸 쉬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첫 번째로 43%로 여주 아울렛 갔을 때 가서 충전하시고 21분 정도 충전한다. 네가 여주 아울렛에 도착했을 때 10% 배터리 남아있을 것이다. 21분 충전하고 다시 가면은 다음 충전소 여기 대구 북구 가라. 너 도착했을 때 10%인데 9번 충전하고 다시 부산으로 가면은 너 도착했을 때 딱 10%.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정확하게 보이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하습니까? 전기차 시대에서는 이런 것들 너무도 당연한 건데 이만큼 해주는 게 테슬라 말고는 전무합니다. 네, 이게 사실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말 엄청난 로직을 요구하는 그런 기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안 해준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전기차 제조사 브랜드로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 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게 이거였죠. 도착 에너지 설정. 나는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그래도 한 30%는 남아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난 부산도 돌아다닐 거니까. 그럼 여기 보시면 도착 에너지 설정을 누르셔서 도착 에너지 30% 하면은 제 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30% 남게끔 이 경로 설정 그리고 충전 같은 것들을 좀 제한해 줍니다. 아마 충전하는 곳은 두 곳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오산에서 충전을 하라? 잠깐 오산도 생겼나 봅니다? 네, 아까와 다르게 오산을 안내해주고 여기서 충전 이렇게 하라. 청도에서 이렇게 충전하라. 여기서 충전을 11분을 하면은 너는 부산역에 30%만 도착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영리하게 알려주고 있고 모든 충전소 경유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도착했을 때 몇 퍼센트 남아있어야 돼 하는 옵션이 없어지고 네, 제 차 기준으로 도착하면 마이너스 70%라고 하네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이니까 네, 잘 써먹으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용한 것도 있지만 전기차로서 어떻게 보면 기본 덕목 이 정도는 최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업데이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속도로는 피할게요 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설정할 때 고속도로로 안 가고 싶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컨트롤, 내비게이션, 그리고 고속도로 회피, 이거 누르면은 고속도로를 피해서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안 가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제가 똑같이 부산을 찍어봤거든요. 근데 고속도로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네, 경로엘 고속도로 포함되면 써있죠. 네, 물론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영종도가 이미 여기 자체가 고속도로, 위에도 고속도로를 거치지 않고서는 내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3연구 생기기 전에는. 근데 그거를 차치하고라도 여기 가는 이 도로 보면은 고속도로예요. 여기, 그쵸? 고속도로예요. 여기 다 고속도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피하라는 거지 고속도로 무조건 안 돼 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키보드 언어인데 컨트롤 디스플레이 키보드 가서 키보드 쉽게 바꿀 수 있다. 컨트롤 디스플레이 키보드 언어 설정하면 이렇게 쉽게 설정할 수가 있고, 영어는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키보드 언어, 자판, 그 개수 같은 걸 좀 늘릴 수 있다. 나 한글도 쓰고 영어도 쓰고 프랑스 문자도 쓰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막 많은 분들이 그렇게 쓰진 않으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사실 이게 핵심 업데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거고, 배터리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차량 하차 후에도 저전압 콘센트 및 USB 포트를 통해서 장치를 사용하거나 충전하세요. RP9 냉장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환호할 만한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달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걸 관련해 가지고 건드린 적이 없었을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 차가 깨어 있으면은 12V가 일정 시간 살아 있고 센츄리 모드 켜져 있으면 계속 살아 있고 그런 상태였어요. 네, 근데 이제 업데이트 되고 나서 센츄리 모드건 아니면은 뭐 차가 잘 땐 뭐 당연하고, 그때는 이 12V가 아예 작동 안 하게 패치가 됐었습니다. 몇 달 전에. 그리고 이거 원성이 좀 있었죠. 그 업데이트 되니까 막 갑자기 RP쿨 매물, 중고 매물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근데 이게 다시 복귀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까? 아예 12V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나갔을 때 12V 유지 안 되거나 설정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권을 줬다. 보시면 컨트롤, 충전, 액세서리 전원 켜짐 유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센츄리 모드를 온하거나 오프할 때 상관없이 12V 살아있게, 배터리가 20% 이상이면은 살아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12V가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끄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와 다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액세서리 전원 켜짐을 유지해놓고 센트리 모드를 끄는 분들 심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센트리 모드처럼 배터리를 계속 달지 않게 하면서도 12V는 살아있게, 예를 들면 이제 냉장고를 유지할 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12V를 통해서 상시로 그냥 블랙박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고려하신 분들의 그런 선택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뭐 J-땡땡 모듈 막 사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했을 때 확실히 배터리가 다른 게, 이 센트리 모드 켰을 때와 대비해서 확연히 작아야 됩니다. 확연히 작아야 돼요. 근데 지금 뭐 레딧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업데이트 빨리 받아가지고 테스트 해보신 분들 말씀에 따르면은 센트리 모드보다 덜 다른 건 맞는데 기대했던 만큼 배터리 소모가 없는 건 아니었다. 왜냐? 차가 잠들었다 깨고 잠들었다 깨고 이런 행동을 반복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깨있는 게 아니기는 한데 거의 깨있는 상태. 근데 테슬라 차량들은 센트리 모드가 꺼져 있더라도 깨어 있으면은 배터리 매니먼트 시스템이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배터리 장기 주차했을 때 배터리 잡아먹는 주범입니다. 테슬라가 그만큼 배터리 관리를 정말 진심으로 하거든요. 그게 똑같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센트리 모드만 빠졌을 뿐. 그래서 이거를 켜놓고 센트리 모드를 끄더라도 배터리 소모가 안 되는 거 아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네, 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센트리 모드가 생각보다 배터리 소모가 그렇게 많지 않다. 센트리 모드는 잘못이 없다. 잘못은 아니지만 좀 우리가 이 타겟을 좀 바꿔야 된다. 타겟은 바로 테슬라의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 시스템을 막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좀 그렇고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절충안을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액세서리 전원 켜짐을 켜놓고 이 센치 모드에 끈 상태에서 차가 자고 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까? 로직 같은 거를 좀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기존까지는 2시간 깨 있다가 한 5분 자, 2시간 깨 있다가 5분 자, 이게 반복되는 대신 한 5분 깨 있다가 뭐 2시간 잔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을 통해서 배터리 소모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테슬라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업데이트 해나갈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쓰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 똑같아요. 센치 모드 껐는데도 12V는 살아있게 하면서 배터리 덜 나가게 하고 싶어. 근데 차이가 안 난다는 거. 센트리는 잘못이 없었다라는 거. 이거는 좀 기다려 보시면 업데이트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업데이트 된 내용, 아쉬운 내용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소한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사소하지 않은데 보시면 이제 미디어 검색 결과가 소스 기준으로 필터링 되어 콘텐츠에 더 빠르고 간편하게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이 멀티미디어 뭐 애플뮤직이나 스포티파이에서 검색하면은 그 막 여러 것 쫙 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각 소스 기준으로 필터링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건 뭐 스포티파이 누르면 스포티파이만 쫙 뜨고 유튜브 뮤직 하면 유튜브 뮤직만 쫙 뜨고, 기존까지는 이게 막 통합이라고도 좀 뭐한? 분류 안 되게 이렇게 쫙 나왔어요. 그래서 애플뮤직에서 막 검색창 누르면은 애플뮤직 안에서 검색된 게 떠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가 않았어요. 막 밑에 내려오면 스포티파이에서 검색된 것도 막 뜨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구분화 지었다. 네, 말로 설명드리면 좀 안 와닿으실 수 있으니까 검색 한번 해보죠. 유튜브 뮤직에서 요새 핫한 조재즈님 제가 검색했으니까 다시 한번 검색해볼까? 아, 그리고 바뀐 게 있는데 지우기가 생겼습니다. 이거 최근 검색 이거 지우는 게 생겼어요. 기존에 없었냐? 기존에 이러면 왠지 지워질 것 같잖아요. 안 지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자세히 안 파가지고 어떻게 말씀 못 드리는데 확실한 건 지우기 메뉴가 없었다. 그래서 최근 검색한 거 지우기 누르면 이렇게 지우실 수가 있다. 네, 이거 사소한 업데이트. 조재즈 검색해 볼까요? 조재즈 하면은 유튜브 뮤직으로 조재즈를 검색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위에 스포티파이 이렇게 누르면 스포티파이로 조재즈 검색한 거를 보실 수가 있다. 기존에는 이런 게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막 다 나왔어, 이렇게 우주장창. 그래서 분명 유튜브 뮤직에서 조재즈 노래 딱 누르면은 스포티파이에서 막 조재즈 누른 것 같이 막 그렇게 뜨는 거예요. 애플 뮤직은 또 제가 애플 뮤직은 로그인 안 해놔가지고 안 뜨는 것 같아요. 이게 로그인 한 것만 뜨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좀 이런 부분도 좀 영리하죠. 조재즈 해가지고 유튜브 뮤직이 떴어요. 난 유튜브 뮤직 안 돼 있는데 안 뜨네. 그럼 이거 왜 보여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UI, UX 부분이 좀 강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00개 이상 노래가 포함된 애플 뮤직 재생 목록을 무작위로 재생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보기에서 유튜브 뮤직 재생 목록의 다음에 재생할 곡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다음 항목 보기를 제가 못 찾았습니다. 다음 곡에 뭐 예를 들어 이제 랜덤이니까 뭐가 뜨겠죠. 그게 어떻게 떠야 되는데 다음 곡이 뭐 안 떠요. 이건 옛날부터 있었죠. 여기서 뜨는 거를 좀 기대했는데 막 뭐 뜨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설정에서 테슬라가 소유하거나 서비스하지 않는 충전기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아직 안 떠요. 지금 슈퍼차저만 뜨고 있거든요. 보시면 맵 보는 것도 좀, 근데 이거 뭐 업데이트하면 원래 좀 빨라지는 거라서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 보고 이거 빨라졌습니다 하고 또 며칠 지나면 또 느려져.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만 뜨지 이 업데이트 내용에 있었던 타사 충전기에 대한 정보는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게 들어갔을 거고, 아마 다음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때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테슬라에서 연락처를 보시면은 사람별로 저장한 그런 사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제 같은 경우 이제 저 와이프 사진을 제가 이제 제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저장해놨을 거고, 차에서도 그거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PP 주차와 키파부 통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그거 추가됐냐? 추가가 아쉽게도 안 됐습니다. 이거는 아마 20 버전에 좀 되기를 좀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어요. 이게 아무 근거 없는 희망회로가 아니라 이 테슬라 앱에 그 관련된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그 말인 즉슨 조만간 이 테슬라 차량에도 써먹을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차량 호출에서 이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 설정이 아니오가 되어야
PP 주차 기대, 그리고 킵합 주차 이런 거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없다라는 거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 주차 아니고 이렇게 앞뒤로 빼는 거 있었습니까? 이게 스토퍼를 인식해가지고 충분히 뒤로 안 들어간다 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번에 개선이 됐을까 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 좀 보여드릴 건데 거리가 좀 남죠. 이거 보면은 스토퍼를 또 직각으로 보면 또 안 넘은 거는 아닌데 인식은 했는데 그렇다고 거기를 벽으로 인식한 건 아닙니다. 벽으로 인식했으면 이만치 않았겠죠. 충분히 이만큼 들어올 만한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안 들어왔다는 거, 이거는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요. 좀 이해가 안 간다. 아니 이거를 벽으로 인식했으면 아예 벽처럼 이만큼만 조금만 들어와야지 왜 어설프게 벽을 박은 것처럼, 이게 만약에 가상의 벽이라고 하면은 이 가상의 벽을 박은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넣을 거면 넣고 말라 말지 이건 뭐야.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저처럼 이제 FSD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FSD는 진짜 환불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최소한 EAP와 그 차액만큼은 좀 환불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아무튼 그런 아쉬운 소식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 차에는 업데이트 되지 않은 그런 것들 간단하게 훑고 지나가면은, 하드웨어 4 쓰시는 분들 업데이트 된 것 중 하나가 이 후방 주차, 후방 했을 때 이게 광각으로 보이시는 거, 이만치 보이는데 훨씬 화각이 넓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이질적이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고, 이걸 아예 좀 보여주는 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옵션을 제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이제 하드웨어 4는 뒤에 카메라가 다른 스펙이 들어가니까 되는 거고, 네, 제 차 하드웨어 3라서 별 바뀐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라이젠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센트리 모드 UI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뭐 4개를 보여준대요. 근데 제 차는 아쉽게도 네, 그런 게 업데이트가 안 됐다라는 거. 예전과 똑같다. 이거는 전전 버전인가 업데이트 된 거죠. 배속 조절하는 거. 아무튼 아쉬운 부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는 뭐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밖에 뭐 ASS가 좀 빨라졌다 이런 거 제가 테스트를 나와서 해봤는데요. 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토파일럿이랑 뭐 ASS, 자동주차, PP주차, 킵합주차 바뀐 거 전혀 없다. 네, 킵합주차 안 되는 거 동일하고요.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에 바뀐 거 없으니까. 네, 이 부분은 건드린 게 없다. 이게 뭐 거창하게 이게 업데이트 주기가 굉장히 늦어서 혹시나 이거 FSD 들어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다. 전혀 없었다. 아주 실망스럽다.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아주. 빨리 테슬라 코리아도 좀 독자적인 그런 운영 방식이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국 쪽에, 대만이었나 중국이었나 그쪽에 좀 속해지 않습니까? 거기가 겸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판매량은 어마어마하지만 이거를 진짜 출고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 그 밖의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테슬라가 다른 제조사 대비 가진 그 장점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굳이 테슬라를 사야 되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죠. 테슬라 골수 팬보인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현지화된 그런 운영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네,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